자, 녹화 들어갑니다. 3, 2, 1, 스타트. 자, 오늘 뉴스가 하나 떴는데, 뉴스 내용이 좀 재밌고,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라 좀 소개 좀 할게요. 자, 뉴스가 어떤 뉴스냐면, 10년 후에 인구 지진이 일어나서, 일하는 인구가 300만 명 사라진다. 앞으로 10년 허송세월하면 정말로 끝장. 앞으로 10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뉴스가 왜 제가 관심이 많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 예측이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올라갈 주식을 사는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 관련된 뉴스는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10년 뒤, 20년 뒤에 젊은 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10년째 세계 최하위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뉴스가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앞으로 변함이 없이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죠. 그쵸? 우리 옆에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이 있죠. 저도 뭐 이게 학습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진짜 일본을 싫어하는지 제가 일본을 정말 싫어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법제도, 경제구조 그게 많은 부분이 일본과 유사해요. 우리나라 뭐 사법제도도 일본 거 뭐 거의 많이 베꼈고 뭐 등기부등본 같은 거 떼봐도 일본 거랑 완전 똑같아 형식이 이런 게 경제구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거의 비슷해. 일본은 이미 10년 전, 15년 전부터 일하는 인구가 부족해서 해외 근로자를 엄청 많이 받았죠. 단순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IT, 중견기업 등 학사급 이상, 대졸 이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대학교 선후배들 보면 일본으로 취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으로 갔다가 온 애도 많고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진 않아요. 자, 우리나라도 단순 노동직이 사실 지금 대부분 외국인이죠. 조선족, 파키스탄, 동남아 등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3D 업종에 종사하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10월 달인가 222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4.3%가 외국인입니다. 굉장히 많죠. 저도 이 정도로 많은지 잘 몰랐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가 야채, 과일 못 먹고 중소기업 공장 못 돌리고 문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도 널렸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인구 300만 명이 사라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일자리 300만 개가 남아 돈다는 말이죠. 왜? 인구가 없으면 일자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로봇과 AI가 이제 대체하지 않겠냐고 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로봇과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건데, 근데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일자리는 시속 100km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인구는 그냥 뚝 200km로 뚝 줄고서 뚝.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쟁에서 취업하는 시대가 아니라 대학교 졸업하고 골라서 취업하는 시대, 일본처럼 자기 막 원하는 기업을 골라갈 수 있는 시대가 저는 곧 열린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죠. 저희 그런 시대가 오면 당연히 로봇과 AI 수요는 엄청나게 오르겠죠. 아마 지금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부족하니까 로봇을 사용하고 로봇은 24시간 일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근로 기준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빡세지고 있죠. 노동법이 굉장히 지금 세지고 있어요. 뭐 48시간, 뭐 52시간 뭐 이렇게 근무 시간 줄이고 있잖아. 이거를 로봇이 다 대체하게 될 거고 AI가 또 많은 부분을 대체할 거예요. 특히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뭐 의사, 회계사, 판사, 변호사, 뭐 등등 많은 사자 들어가는 이런 전문직들이 AI가 엄청 교체를 할 거예요. 지금 많은 부분 일부 슬슬 교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해주는 뭐 회계사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사, 판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당장은 좀 어렵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 분야의 AI 사용을 아주 기대하고 있어. 왜냐면 팩트만 보면 노령 인구는 폭발하잖아,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의료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뭐야 바이오 주식이 왜 지금 엄청나게 그동안 각광받았겠어요. 의료 수요가 미래에 폭발할 거니까 그런 기대 심리 때문인데 AI의 질병 진단은 인간보다 훨씬 정확해요. 사실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것도 뭐 CT나 뭐 저기 엑스레이 찍고 어디 아프다 이런 거 어떤 환자의 증상이나 의학적 기록을 근거로 판단하는 건데 AI가 판단하면 더 정확하지. 거기다가 이제 DNA에 따라서 또 질병 발생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이제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진단받고 치료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거라고 봐요. 또 알게 모르게 오진단이 사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죠. 주변에 오진다는 사례 은근히 꽤 많습니다. 지금 뭐 수술실에 CCTV에 놓자고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데 못하고 있죠. 어쨌든 뭐 오진당이 사실 넘쳐나고 있는데 AI 의사가 이 부분에서 저는 크게 또 기여할 거라고 보고, 나 또 취업 쪽을 좀 보자면 저는 이제 취업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교육 경쟁 시대의 종말이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학원 과외 다니는 시대는 이제 끝이고, 왜냐면 이제 시험 봐서 직장 뽑는 회사가 없어져요. 뭐 지금처럼 뭐 시험 보고 뭐 삼성 사트 보고 뭐 이런 거 없어지고, 왜냐면 이미 AI가 빅데이터로 그 사람한테 정보 제공 동의서만 받은 다음에, 아니면 간단하게 뭐 지능 테스트 같은 거만 뭐 이렇게 보면 심리 테스트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지금까지의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또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가 남아돌기 때문에 취업은 당연히 쉬워지고, 그리고 이제 약간 여기서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로봇 AI가 할 수 없는 분야로 교육이 저는 진행되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분야로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공감 능력, 스토리텔링, 작가, 창작 등 인간만이 가진 능력, 인간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문화적 창조 능력을 가진 인재가 이제 굉장히 각광받게 될 거예요.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콘텐츠 시장도 그런 시대의 일부, 그런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여져요. 과거에 우리가 TV만 보다가 이제 다 유튜브 보잖아, 그렇죠? 다 넷플릭스 보고 완전히 이제 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있죠.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TV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그렇죠? 완전히 지금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면, 근데 부동산은 이제 서울 중심, 핵심 지역 중심으로 개편될 확률이 높아요.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그러니까 새로 이민자들 안 받으면, 그럼 2천만 명이면 지금 반토막인데 남는 집, 빈집 엄청 나겠죠. 지금 일본 부동산이 핵심 지역 상승, 도쿄 같은데 이런 핵심 지역만 상승하고, 그 외에는 지금 뭐 빈집 폭발 많이 기사 보시죠? 빈집이 남아 돕니다. 아직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도 지방 폭락이 한 번 오면 그 복구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인구가 없는데 거기 누가 가서 살겠어. 지금이야 서울에 집이 모지라고 비싸니까 지방 가지만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방에 뭐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인구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거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직주 근접, 직장 근처, 그 다음에 짝짓기 근접. 자, 지금 모든 회사가 지금 AI에 열광하고 있는데, 뒤늦게 이제 AI의 중요성을 국내 기업들도 파악하고 AI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죠. IT 업계 연봉이 지금 사상 최대 찍고 있고, 앞으로도 그 추세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제가 봤을 때 지금 IT 기업 중에서 이미 기존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업 중에서 또 엄청난 기업이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수익을 저는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의료 분야도 그 중에 하나고, 참고로 이제 지금까지는 구글 이외에 AI의 혁신적인 선두는 보이지 않아요. 다 아시죠? 딥러닝. 지금 구글이 AI 분야에서 공개적으로는 지금 선두인데, 조만간 이제 또 제2, 제3의 구글 같은 기업들이 나올 거고, 또 누가 그 시장을 선점하고 그 기업을 포착하느냐,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또 투자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 뉴스가 별거 아닌 뉴스죠. 일하는 인구 300만 명이 줄어든다는 게 별거 아닌 뉴스 같은데,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는 좀 약간 붕뜬 느낌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미래 얘기다 보니까 결론이 딱 안 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었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미래에 이런 돈 냄새를 굉장히 잘 맡아.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디 투자할 거냐가 저는 또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주식 관련된 것도 제가 이제 컨텐츠를 글은 많이 쓰고 있죠. 제가 글은 카페에 쭉쭉쭉 쓰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영상으로는 좀 안 올린 것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이 나대는 것보다는 약간 기다릴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보시면 현대차가 자본 여기 오늘 쓴 건데 밑에 보시면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이라 영상으로 일단 뭐 여러분들 글로 먼저 보시고,
제가 또 나중에 좋은 거 있으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